안녕하십니까. 신인근의 국방TV 데일리 디펜스입니다. 자, 지금 전 세계에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 이렇게 해서 트럼프 행정부 동안 중국을 억누르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해왔는데, 이번 대선에서 중국 입장에서는 트럼프가 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상황이 되었었겠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지금 중국이 개입했다라는 그런 의심들이 많이 있는데, 자, 지금 굉장히 아주 충격적인 그런 폭로가 스스로에 의해서 터져 나왔어요. 중국의 아주 핵심층에, 본부 핵심층에 있는 인사가 공개석상에서 자기 자랑하다가 이 미국과 내통하고 있는 이 미국 내에 아주 내통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의 존재에 대해서 스스로 자기 자랑하다가 그냥 나와버렸습니다. 그게 지금 일파만파 퍼지고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미국을 뒤흔든 중공 내통자들 실체 폭로 카운트다운입니다. 보겠습니다. 급하게 지웠지만 트럼프 대통령에게 박제된 영상입니다. 자, 지금 여기 사람 하나 보이죠? 동양인 중국 사람인데 중국의 교수예요. 중국 인민대 국제관계대학원 부원장이에요. 디둥시영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상하이 정책 포럼에서 강연을 합니다. 여기에서 이야기했던 게 이게 완전 자기네들로선 치명적인 이야기를 자기 자랑하느라고 다 나와버렸어요. 이게 이제 이 터커 칼슨 쇼 폭스뉴스에서 그걸 동영상을 가지고 와서 보도를 했고 그렇게 했는데 중국의 이 원래 원본은 그렇게 해서 삭제를 시켰어요. 삭제를 시켰지만 당연히 폭스뉴스에서는 그 원본을 다운받았었기 때문에 폭스뉴스는 있겠죠. 그리고 그 폭스뉴스의 그 방송을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자기 트위터에다가 잘라서 올렸어요. 그래서 제가 캡처할 때만 해도 15만 5천 명이 이걸 봤고, 그리고 여기에 이제 6만 2천 명 이상이 지금 댓글을 달았습니다. 엄청난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자, 여기 폭스뉴스가 자막을 달은 걸 한번 보시면 중국 교수가 We have people at top of US. 우리 미국의 탑에 우리 사람 있어 라고 이야기했다 라고 지금 터커 칼슨 쇼가 이렇게 보도를 하고 열을 내고 있습니다. 자, 그런 이 사람이 강연에서 뭘 이야기했나? 1992년부터 2016년까지 중국과 미국의 여러 복잡한 이슈에 대해 어떻게 그렇게 쉽게 합의가 이루어졌을 것 같나? 우리는 미국의 권력 핵심부에 우리 사람을 많이 심어두었다. 미국 권력 핵심부에는 우리의 라오펑녀가 많다. 라오펑녀, 노붕우. 그러니까 아주 오래된 그런 이 친한 친구들이다 이거죠. 노붕우. 그래서 라오펑녀.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제목에는 내통자, 협력자, 내통자 이렇게 적었는데 그 라오펑녀가 많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실제 이 라오펑녀를 통해서 해결한 사례를 또 이야기를 합니다. 1993년의 은하오 사건과 2018년 베이징의 주중 미국 대사관 폭발 사고를 기억하나? 엄청난 사건이었지만 미중 양국은 불과 2달 만에 합의를 봤다. 그게 어떻게 가능했겠나? 우리가 미국 권력 최상층에 우리 사람들을 두고 있기 때문이지. 하하. 와, 이제 웃었고 좌중도 다 이제 웃어요. 그래서 이 은하오 사건이 뭐냐면은 1993년 7월 7일 중국 나련항에서 화학무기 원료인 황화글리콜, 염화 T1을 실은 은하오가 이란 반다르스 아바스 항을 향해서 출항한 후에 동중국해에서 미 해군의 승선 조사를 받은 사건입니다. 미국은 첩보를 입수하고 은하에 조사하고 나섰지만 돌연 혐의가 없다고 명령을 번복하고 은하오를 풀어줬습니다. 자, 1993년 미국이 이제 세계 패권을 혼자서 다 잡았을 때죠. 소련은 무너졌고 냉전은 끝났습니다. 앞으로 미국에 도전할 날은 없을 것으로 생각되는 그 시기였습니다. 그 시기에 미국 마음대로 뭐든지 다 하던 그 시기였죠. 그 시기에 이제 대통령은 빌 클린턴이었고, 그런데 이제 다렌에서 그 이란의 반달 아바스, 바로 지금 이 호르무즈 해협 거기 딱 있는 이란 해군 기지죠. 여기를 향해서 가는 화물선인데 여기에 당시 이제 화학무기 이란은 지금이나 그때나 미국과 완전히 적대적인 그런 국가 아닙니까? 그래서 제재를 받고 있는 이란에 화학무기 원료를 수출하고 있는 정황을 미국이 첩보를 수집했고 그걸 이제 잡으러 간 겁니다. 해군이 잡으러 갔는데 승순조사에서 딱 걸렸는데 현장 잡았는데 갑자기 위에서 그 해군 함정으로 명령이 내려온 겁니다. 풀어줘라. 라고 해서 그래서 이제 이 승선조사 들어갔던 그 요원들이 해군 요원들이 야 나가라 철수하래 해서 이제 나와버린 겁니다. 그래서 풀어준 거예요. 미국의 적국인 이란의 화학무기 원료를 대량으로 지금 수출하고 있는 그 현장을
바로 라오퐁요들을 통해서 당시 이제 빌 클린턴 행정부였죠. 그렇게 해서 풀어주게 된 겁니다. 중국과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하냐. 바로 미국의 적국인 이란의 화학무기가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풀어줄 정도의 엄청난 고위층의 라오퐁요가 있었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2018년이에요. 베이징 주재 미국 대사관 폭발 사건인데 2018년 7월 26일 날 베이징 미국 대사관 인근의 텐저루 사거리에서 26살 남성 용의자가 폭발물을 미국 대사관에 투척하려다가 놓쳐 중상을 입고 공안에 의해 체포된 사건입니다. 폭발에 의해 큰 폭음이 청취되었고 인근 변압기가 파괴되어 미국 대사관을 노린 범죄로 외교 쟁점화될 뻔했으나 양국이 폭죽으로 합의하고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어떤 26살 청년이 폭발물 들고 던지려고 했다가 이게 잘못해가지고 떨어뜨려가지고 그냥 거기서 터져버린 거예요. 그 폭발에 의해서 위에 있던 변압기 폭발하고 난리가 난 겁니다. 자, 그러면은 미국 대사관을 사제 폭발물로 공격하려 했던 그런 행위 아닙니까? 테러 행위죠. 그러면은 이거 엄청난 이제 사건인데 신속하게 무마됐다. 그냥 폭죽 터뜨렸다. 아니 무슨 대낮에 무슨 폭죽을 터뜨려요. 그런데 라오퐁요들에 의해서 이렇게 잠재워졌다. 트럼프 시절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잠재워질 정도로 이 미국 권력 최상층부의 중국의 협력자, 내통자 라오퐁요가 엄청나게 많다. 노붕우가 엄청나게 많다라는 걸 이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이야기합니다. 미국 친구들이 내게 말하기를 시도는 해보고 있지만 트럼프는 힘들다. 자, 그러나 이제 미스터 바가 당선되었다. 전통적인 엘리트, 정치 엘리트이자 건재파로 그는 월가의 우리 친구들과 매우 밀접한 관계다. 여러분도 봤다시피 트럼프는 미스터 바의 아들에게 세계 여러 나라에 재단이 있다고 비난했는데 누가 그에게 재단을 세워줬겠나. 알고들 있지? 여기엔 다 거래가 있는 거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은 트럼프는 힘들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여기 그 사람이 했던 이야기의 자막이 여기 있습니다. The Wall Street couldn't control Trump. 그러니까 월가의 친구들 이야기하는데 야, 트럼프는 통제가 안 돼. 힘들어. 라고 이야기한다. 라고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미스터 바의 아들 헌터 뭐 지금 이 우크라이나, 중국 이런 데로부터 어마어마하게 지금 이권 받고 돈 받고 뭐 이렇게 한 정황들 많이 있죠. 걔가 어떻게 그렇게 세계 여러 나라에 재단을 세웠겠냐. 그 누가 다 세워준 거야. 알고 있지? 여기 다 거래 있는 거야. 즉 그 말은 우리가 해준 거야. 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이제 건재파는 이제 친중파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미스터 바는 친중파니까 이제는 된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거 이제 폭스뉴스에서 전부 다 보도를 한 거예요. 자, 이런 충격적인 발언의 주인공 정체는 뭐냐? 시진핑 싱크탱크 그룹의 핵심 멤버입니다. 뭐 일반 쩌리 교수가 아니고 제대로 된 코어 인사예요. 디둥셴은 중국 인민대에서 국제관계를 전공하고 인민대 국제관계대학원 부원장으로 재직 중이고 중국 공산당 중앙당교 교수, 중국 공산당 공산주의 청년동맹 중앙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중국 공산당 외교선도소조연구원, 중공대외선전실 중앙위원, 중공통일전선부 산업정보기술 담당 위원으로 당 중앙에 대해 대외정책을 자문하는 핵심 브레인입니다. 뭐 여기 뭐 많은 직책들이 있는데 이 중에 제일 이제 핵심적인 게 당교 교수입니다. 중앙당교 교수. 이 중국은 이 당교, 중앙당교 아주 고위공분들이 이제 가서 교육받는 곳 아닙니까? 여기의 관시를 중심으로 움직이죠. 그래서 차기 지도자는 반드시 대부분 이 당교 교장을 역임하고 갑니다. 시진핑도 그랬어요. 그래서 시진핑이 자기가 당교에 있을 때 만들어 놓았던 이 관시를 가지고 중국을 통치한다. 이런 주장들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당교 교수. 그러니까 이 시진핑에게 직접 조언을 하는 이 코어 핵심 인사다. 이런 인사가 이런 미국의 아주 상층부에 우리 라오퐁요 내통자가 있다. 우리 협력자가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니까 이게 허투루 들을 이야기가 아닌 것이죠. 그래서 이 터커 칼슨이 격분을 했습니다. 저 교수가 모든 것을 실토했다. 라고 성토를 했어요. 뭐라고 했냐. 저 교수가 미스터 바와 중국과의 커넥션을 확인시켜줬다. 왜 거물급 기업들과 언론, 빅테크들이 바이든 스캔들을 모두 차단했는지 확실하게 알게 됐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이제 12월 8일이니까 최신 뉴스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불과 열흘 전에
1월 28일 날 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옛날 이야기 끄집어내서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이제 완전히 터커 칼슨이 열받아서 이야기를 했고, 이게 이 터커 칼슨 쇼가 당시 굉장히 큰 시청률을 찍었다라고 해요. 자, 또 여기 이제 이 폭스뉴스가 여기다 자막을 깝니다. 중국 교수가 뭐라고 했냐? We have old 그리고 powerful friends. 우리에게는 아주 오래된 그리고 힘 있는 친구들이 미국에 있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러니까 이제 터커 칼슨이 완전히 열받아가지고 성토했죠. 자, 지금 다 실토했지 않느냐 지금 제가. 그래서 지금 정체 지금 다 나왔지 않느냐 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중공이 워싱턴 핵심부에 심어놓은 라오펑요 의심자들 중에서 차기 정권 바뀐다면 거기에 이제 핵심적으로 들어갈 만한 의심자들이 누구냐? 제가 또 조사를 해봤습니다. 자, 일단 린다 토마스 그린필드라는 사람인데 현재 대통령직 인수위 상임위원입니다. 차기 유엔 주재 미국 대사 지명자예요. 유엔 주재 미국 대사 지명자인데 이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냐? 현재 올브라이트 스톤브리지 그룹의 수석 부사장인데, 이 올브라이트 스톤브리지 그룹은 뭐 하는 회사냐 하면은 미국 기업이 중국에 투자를 하고 진출을 하려고 할 때 중국의 이제 관시가 대단히 중요하니까 그 중국의 이 고위층들하고 관시 협력을 맺어주는 중간 소개서예요. 여기 이제 수석 부사장을 하고, 그리고 이 회사의 핵심 그 간부들은 전부 중국 공산당원들입니다. 이름은 올브라이트 스톤브리지. 그래서 마치 이 미국 회사 같은데 여기 핵심 이 브레인들 그리고 핵심 간부들은 중국 공산당들이다 이겁니다. 그렇게 해서 미국 기업과 중국을 연결해주고 해주는 거강꾼으로 지금 활동하는 사람이 차기 유엔 대사로 지명됐어요. 자, 다음은 안토니 블링컨. 이 사람은 현재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상임위원인데 차기 국무장관 지명자예요. 그러니까 미국 행정부의 넘버 2다 이겁니다. 국무장관 지명자인데 이 사람 제가 전에 말씀을 드렸죠. 웨스트 이그젝 어드바이저스 설립자예요. 그리고 이 회사는 또 뭐냐?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지만 중국의 지원을 받고 싶어요. 그런데 미 국방부에도 용역을 받고 싶고 하청을 받고 싶어요. 그런데 중국 공산당의 지원을 받는 기업은 미 국방부의 용역을 받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하청을 받을 수가 없죠. 그래서 미 국방부의 물량도 수주하고 그리고 중국의 돈도 좀 받고 싶고 한 그런 것들을 어드바이스 해주는 회사입니다. 돈 빼먹는 회사죠. 중국 돈 빼먹고 미국 돈 빼먹고 하는 회사. 그 회사의 설립자예요. 그러면서 미셸 플로노이, 바로 현 대통령직 인수위원이었고 국방부 장관으로 물망에 올랐던 사람이죠. 이 사람 역시 그 회사 이사예요. 그리고 에브럴 헤인츠 전 중앙정보국 부국장이고 차기 국가정보국장 DNI 지명자예요. 미국의 16개 모든 정보기관을 통괄하는 DNI 지명자입니다. 이런 엄청난 사람도 역시 미국 돈 중국 돈 빼먹는 회사 이사입니다. 데이비드 코언, 여기는 전 중앙정보국 부장이에요. CIA 부장이었죠. 그런데 지금 현재 차기 CIA 국장의 후보 군입니다. 여기도 역시 그 회사 중국 돈 미국 돈 빼먹는 어드바이스 하는 자문회사 이사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이 라오펑요 의심자들 아닙니까? 이야, 이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것보다 더한 진짜 정말 화끈한 게 또 있습니다. 차기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입니다. 이 사람은 과거에 대만을 돈 받고 중국에 넘기자라고 주장했던 사람이에요. 제이크 설리반인데 이 사람은 미스터 바 행정부 첫 국가안보 보좌관 지명자로 힐러리 클린턴의 안보 분야 최측근 인사입니다. 힐러리 클린턴의 참모로 일하다가 국무장관 사임 후에 부통령 선임 안보 보좌관으로 재직했고 2017년 대중국 투자 전문 회사 마르코 어드바이서리 파트너스 이사로 활약했습니다.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에게 미국의 국채를 전액 탕감하는 조건으로 중국에 대만을 넘기자라고 제안했고 힐러리는 아주 영리한 방법이다. 논의해보자 라고 화답해서 논란이 되었습니다. 이게 이메일로 서로 간에 주고받았고 그 이메일이 공개가 됐죠. 그런 사람입니다.
지금 대만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미국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중국으로부터 이제 독립하려고 노력하고 있죠. 그것을 트럼프 행정부 4년 동안 계속 지원했고, 대만에 미국과 대만과 연합특수전사령부 설립해서 연특사 만들고, 그렇게 해서 앞으로는 이제 이 미국의 다영역 전투, 이 작전 개념에 대만을 완전히 핵심 전쟁 기지로 삼고, 그래서 대만에 이제 최신 무기 지원하고, 이렇게 해서 대만이 군사적으로 중국에게 안전하게끔 만들고, 또 대만을 미국이 중국을 공격하는 전초 기지로 또 만들고 하는 전략을, 미국이 인도태평양 전략의 핵심 기지로 대만을 지금 활용해 가려고 지금 4년 동안 공을 들여왔는데, 이 사람은 대만을, 미국 국채 지금 중국이 많이 갖고 있으니까 그거 다 탕감한 조건으로 대만을 중국에 넘겨버리자 라고 제안했고, 힐러리는 그거 아주 신박한 아이디어인데 한번 논해보자 라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이게 지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에 지명되었습니다. 이런 라오펑녀들이 있다 이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 미국을 뒤흔든 라오펑녀 실체 폭로가 카운트다운 됐는데, 자, 일망타진 가자 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 사람이죠. 존 매클리프, 현재 국가정보국 DNI 국장인데, 이 사람이 폭스뉴스하고 지난 대선 직후에 인터뷰를 했는데요. 이건 개인 혹은 한 집단의 문제가 아닌 전국적인 것이고 수사가 필요한 사기다. 소송과 쟁점이 연결된 뒤에 승자가 선언되어야 한다 라고 하면서 미스터 바에게 국가기밀 브리핑할 수 없다 라고 이야기했던 때가 있던데, 자, 그런데 지금 여기 조용하죠. 조용한데 저는 이 사람이 다음 주에, 그러니까 12월 18일 경쯤에 굉장히 폭탄 선언을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 이것 때문입니다. 국가정보국장은 대선 종료 45일 이내에 다른 적절한 행정기관 및 기관장과 협의하여 외국 정부 또는 그를 대리하는 자가 선거에 개입할 의도로 활동했는지 여부를 조사하여 이에 대한 평가와 후속 조치 정보를 대통령, 국무장관, 재무장관, 국방장관, 법무장관, 국토안보부 장관에게 전달해야 한다 라고 2018년 9월 12일 날 대통령 행정명령 제13848호로 이렇게 명령을 내렸죠. 그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는 외국 세력이 이 미국 대선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 전부 다 그건 반역이다 라고 하는 행정명령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선 후에 45일 동안 이 DNI는 전부 다 그것을 이번 대선에 외국 세력이 개입을 했는지, 개입을 했다면 어떻게 했는지, 거기 협조자는 누군지, 이 모든 것을 조사해서 45일 이내에 조사해서 발표해야 된다. 누구에게? 대통령과 국무장관, 재무장관, 국방장관, 법무장관, 국토안보부 장관 등 중국을 또는 뭐 타국을 제재할 수 있는 그 권력, 권한을 가진 이 국무위원들과 대통령에게 보고해야 된다. 그게 12월 18일이죠. 그래서 이 매클리프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좀 스탠스가 애매했는데, 이 매클리프가 힐러리와 그의 비서의 CIA 국장의 그 메모, 그러니까 이제 러시아 스캔들 관련한 메모죠. 그러니까 뭐 이 측근이 우리가 트럼프하고 러시아하고 스캔들 있다, 러시아가 좀 도와줬다, 이렇게 우리가 만듭시다. 그렇게 해서 트럼프를 아웃시켜 버립시다 라고 했고, 힐러리가 오케이 그렇게 하자 라고 했던 게 CIA 국장의 메모에 남았죠. 그걸 이제 매클리프가 국가기밀 해제를 선언해 버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순간에 아마 저는 이 매클리프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완전히 줄을 선 게 아니냐 하고 생각이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쭉 그런 행보를 지금 그때부터 보여오고 있죠. 그게 10월 달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 매클리프 국가정보국, 그러니까 미국의 16개 정보기관 모두를 취합하고 있는 여기의 정보를 가지고 과연 이번 선거에서 누가 어떻게, 또 어느 나라가 어떻게 미국에 개입을 했는지 보고서를 다음 주에 만들어낼 것이다. 그러면은 아까 여기 나와 있던 그 라오펑녀, 그리고 과거에 했던 라오펑녀, 오래된 올드 프렌드 이름들, 또 했던 역할들 다 나올 수 있다. 일망타진 할 수 있다. 해야 된다 라고 생각합니다. 기대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